첫 번째 이슈입니다.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4분기 어닝 시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바이든 랠리 수혜주로 주목된 종목들의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바이든 관련주로 꼽히는 하나솔루션과 삼성 SDI 4분기 실적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전문가들 우리 시장은 바이든 관련주냐 아니냐로 좀 명암이 이제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이제 바이든 이제 관련주는 이제 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좁혀야 되는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고 좀 봐도 되겠죠. 그렇죠. 네, 확실시되면서 이 전체적인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때 상승세를 이끌었던 전기차 배터리나 여러 가지 뉴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뉴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겹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승 랠리를 주도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또 두 번째 어떤 시장의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바이든 관련주로서 친환경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실적과 연결되면서 가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말씀하셨듯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어떤 태양광 관련주로서 이번에 4분기 때 추정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5천억 이상을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 이 4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1개월 대비해서 점점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을 전후로 이 조정을 받았었던 이 친환경 관련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으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1,400%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주로서 좀 여러 가지 면을 좀 감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밖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폭발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런 2차 전지와 이 태양광도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 4분기 실적주로 봤을 때도 올해 3분기 실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굉장히 좀 선방을 한 모습 보여주었거든요. 그러면서 4분기 실적 추정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요새 시점에서 실적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굉장히 좀 높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4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합계 그러니까 상장사 100곳 정도를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의 추정을 했을 때도 이 영업이익이 한 24조 이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50%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작년 대비해서 가장 좋아지는 기업들을 피자고 한다면은 LG디스플레이, 그리고 이마트,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에 대한 이 4분기 실적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이제 3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관련주, 실적주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종목들, LG 디스플레이, 이마트, 현대제철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든 수혜주 중에서도 실적도 같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이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산 진단키트가 그 수혜를 받아내고 있습니다.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K-방역이 자기네 나라, 미국보다 한 수 아래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잘 가잖아요, 전문가님. 앞으로 어떨 거라 보세요?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전체 미국인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검사거든요. 이게 이제 정책 공약 중에 지금 하나였고 또 이제 코로나19 치료 시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완화 부분도 이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양책이라고 하지만은 이 바이든 후보가 얘기했던 게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방역에 대한
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진단키트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미국 쪽에서의 그 승인을 받은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했을 때 뭐 대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뭐 기업들한테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 뭐 180도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이 점진적으로 이 바이든 후보가 이 공약에 대해 실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대한 이 관심은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젠 같은 이런 그 이미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잘 알려진 진단키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미국이 전 세계로 봤을 때도 헬스케어 시장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헬스케어 관련된 또 이제 뭐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시장 진출이 뭐 미국 시장만 좀 선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뭐 전 세계적인 부분이 아예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 오바마 시절 때 오바마 케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그쵸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케어라는 부분이 나오는 현재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관련 그 K방역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진단키트 관련주들뿐 아니라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오바마 케어 재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확인을 하셨고요. 다음 마지막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상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지난 6일 전주 대비 134.57 오른 1,664.56을 기록했습니다.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그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해운주들은 사실 그동안 또 강했는데 간만에 이 조선주가 강하다는 점,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오늘의 조선주가 강하긴 한데요. 전문가님 또 일각에서는 조선주들은 사실 앞으로는 또 불투명하다 이런 좀 보수적인 시각도 많더라고요.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해상 운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죠. 뭐 배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저 화물을 좀 운반할 때 이 어떻게 선주한테 주는 그 비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임에 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체와 또 이제 해운 업체들한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단기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좀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1,664.56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대표적인 이 해상 운임에 대한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부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.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도 그렇고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많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좋지 못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약간 기저효과식으로 오는 반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상하이 운임지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이 GDP나 이 내수 쪽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 상하이 운임지수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뭐 해상 운임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그 어떤 공급을 적게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바로 이 해상 운임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업체들이 지금 현재 해상 운임 지수로 어떤 수주가 늘어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선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기를 좀 판단하려면 내년 상반기 때 가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떤 조선 산업을 둘러싼 이 대내외 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 오늘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랠리를 계속한다면 좋은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뭐 4분기 실적 추정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
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이 조선해운 업체들한테 어떤 강하게 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,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것이 오늘 상승하는 것이 이제 선박 추가 발주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점, 실적이 내년 상반기에 나와 봐야 알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. 이러한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해운주와 조선주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